자, 83쪽 펴서 자, 김광규 대장간에 요 짧게 하나 수업을 하고 끊었다가 뒤에 있는 수필 장영희의 나와남 조금 보고 해서 오늘 일단 마칠게요. 4번에 일단 문제를 먼저 잘 봐봐. 43쪽에 이 희곡과 국어대가리와 보기를 비교하여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게 되면 일단 이거 답은 나온 거예요.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이요. 희곡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주제를 형상화했다면 어떤 거? 현대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와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다? 주제식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 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이거는요, 바로 왜 너무 막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야?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은 물건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겠지. 이때 여기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건요, 자기가 만든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이겠죠? 그 물건을 내가 쓰고 있는 것. 그러면 내 삶은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다. 그렇죠? 타인에 의해, 외부에 의해.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자, 한꺼번에 싸게 샀습니다. 대량 구매했어요. 그리고 마구마구 씁니다. 아끼지 않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가치가 없는 물건처럼 다루고 있는.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잃어버리면 내 끝이야. 이거 한정판이거든. 이러면 되게 애지중지 다룰 것 같잖아요. 근데 많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마구마구 쓰다가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어. 물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게 돼야 된대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자리에 이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 너 말고도 충분히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하게 되면 그때는 내 존재감과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다.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죠. 이 현대사회 물건들이요,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 바가지 깨졌어. 그래? 새로 사지 뭐. 이렇게 돼요. 엄마 결혼 반지 잃어버렸어. 일로 와.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것과 여러 개가 있는 것에 차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뭐가 됩니까? 플라스틱 물건처럼. 네, 플라스틱 물건. 세모 치시고 바로 무가치한 현대인의 모습. 을 비하하고 있는 소재, 플라스틱 물건입니다. 내가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자, 일단은 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 공부하실 때 나, 시적화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시 읽으실 때 시적화자가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속에 숨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적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면 이 시는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바로 이 화자의 상황 속에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로 흘러가고, 화자가 자기가 나오지 않아 숨어 있어. 그렇게 되면 화자는 다른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로 바뀌게 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참고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문태준의 산수유나무의 농사 생각나시죠? 화자가 안 드러나는 시예요. 나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뭐하고 있는 시냐?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 만들고 하는 모습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기만 해요. 그러면 이 시는 뭐가 되느냐? 관찰한 대상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는 시예요. 깨달음. 그랬을 때 요 유형의 시는 우리가 어디서 받고,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 받고, 지금 보고 있는 시는 요겁니다.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플라스틱 물건처럼 나 자신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내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태도라는 말은 이 사람의 이런 걸 묶어서 태도라고 합니다. 어떤 정서를 느낀다, 어떤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상을 지닌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런 정서, 반응, 사상이나 태도는요, 보통 여러 가지 시어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조는 말투로 어떻게 끝내는가, 종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겨울방학 때 배웠던 작품에 정희성의 전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가 있었어요. 나는 어두워져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체념하고 있는 어조가 나타나는 반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하고 싶다로 끝나요. 뭘 드러냅니까? 바로 소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어조죠. 소망.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복됩니다. 소망의 어조인 뭐뭐 하고 싶다를 반복했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될까요? 그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감을 형성하는 두 가지 기능, 종결음의 반복. 자, 그래서 뭐 하고 싶다? 나는 당장 어디에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버스. 세모 치면 좋겠지만요. 굳이 세모 치지 마시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 버스 왜 타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우리가 그 버스라고 읽어야 된대요. 우리가 막 버스, 댄스, 게임, 잼 이러고 있는데 전부 다 버스, 댄스, 게임, 잼 이렇게 읽어야 된답니다. 자, 버스 왜 탑니까? 대중교통이잖아요. 교통수단이잖아요. 우리가 타고 어디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나는 우리 아빠 비행기 타고 갑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출퇴근 수단이잖아요.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버스가 뭐 하는 거야?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버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대중교통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소재예요. 버스 타면 내가 지금 몇 번 버스 탄 거야. 내리면 내 회사가 있는 거야. 내리면 내 학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하게 되면 털보네 대장간.
바로 현대 문명에 밀려서 사라져버린 가치를 지닌 곳. 털보는 대장간이 왜 사라졌대? 홍무동 사거리에서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라졌답니다. 그럼 이때 현대 아파트도 뭘까요? 바로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칸칸이 나눠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은 그런 어떤 삶의 주거 공간이잖아요. 그것이 생기면서 뭐가 사라진 거야? 털보는 대장간이 사라진 겁니다. 현대 문명에 밀려 사라져버린 가치를 상징하는 털보는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털보는 대장간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잘 보세요. 풀모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자, 나를 달구고. 그 다음 뭐합니까?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가라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이제까지는 내가 정말 쉽게 만들고 그냥 공장에서 탁탁 찍어내잖아요. 틀 있으면 틀 안에다가 플라스틱 녹인 거 부어가지고 붙이면 막 대량 생산되는 그런 플라스틱 물건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던 존재였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바로 어떤 장인의 정성과 노력, 오랜 시간을 들인 끝에 만들어진 그럼 뭐가 되고 싶다? 무쇠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어떤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현재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옵니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이때 땀 흘리며 두들겨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전부 다 정성과 노력, 시간을 의미하고 뭐로? 바로 꼬부랑 코미. 마찬가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며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에서 이제 온통 부끄러워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삶이 부끄러웠을까요? 바로 부석품처럼 무가치하게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여기서 반성이 나오죠. 그래서 집지사의 해우소 화장실에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자, 내 인생이 부끄러워졌다? 어떻게 부끄러워졌느냐? 내 인생이 마치 뭐 같아? 똥덩이 같아. 가치 없는 존재죠. 같이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자, 어딘가 하게 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걸린 곳, 그 장소죠. 그래서 가치 있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뭐가 되고 싶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그래서 두 작품은요, 현대사회에서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국어대가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치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똥덩이 같고 플라스틱 물건 같은 존재를 자기 스스로 뭐하고 있고 돌아보고 있고, 그러면서 두 작품의 공통점입니다. 모두 뭐로 인해 가지고 산업사회로 인해서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작품이 공통됩니다. 오른쪽에 활동 가이드 주제 보시면 무가치하고 일회적인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참된 자, 가치 있는 자아를 소망한다, 이렇게 딱 대립적인 시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편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과 똥덩이가 서로 같은 의미고 무쇠낙과 호미가 같은 의미이며 뭐뭐하고 싶다가 5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나타내는 종교협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소망을 강조하고 뭐하고 있어요? 이등감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김광규의 대장간의 요까지 보고 다시 한 타임 더 끄는 다음에 우리 장영희의